안녕하세요. 찐중투입니다. 바이두의 무인 택시 로버콰이파오가 지금 중국 여러 도시에서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는 현지 시간 지난 7월 11일 자율주행 로봇택시 공개를 8월에서 10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로버콰이파오는 바이두가 출시한 자율주행 택시 브랜드의 명칭이고 로버는 무, 먹는 무, 콰이는 빠르다, 파오는 뛰다. 그래서 로버콰이파오는 무 빨리 뛰어 라는 뜻입니다. 로버콰이파오, 로버콰이파오. 바이두의 무인 택시 로버콰이파오에 관한 중국 현지 칼럼 중 7월 13일 게재된 한 편을 공유하겠습니다. 제목: 바이두의 로버콰이파오 먼저 상업화했는데 테슬라는 출시 연기. 중국 로봇 택시가 이겼나? 무인 자동차와 자율주행과 관련해 리앤홍 바이두 CEO는 북경대 신공과 국제 포럼에서 이렇게 평가한 적 있다. 테슬라가 선택한 길은 자동화 정도의 점진적인 변화이고 바이두가 선택한 길은 자율주행, 주행 범위의 점진적인 변화다. 오늘날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는 이미 현실로 축적되었고 게다가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다가온 것 같다. 7월 바이두의 무인 택시 로버콰이파오가 광범위한 화제를 모으면서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하기도 했다. 이 소식에 힘입어 바이두의 주가는 7월 9일 이후 계속 상승해 7월 12일 점심까지 주가는 14% 이상 상승한 99 홍콩달러에 달했다. 이와 동시에 바다 건너편에 있는 테슬라는 로봇택시 출시를 연기하면서 주가가 8% 이상 하락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시총이 709억 달러 증발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 동승서강, 즉 동쪽이 오르고 서쪽이 하락하는 이번 라운드에서 바이두가 먼저 상용화에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로버콰이파오는 바이두의 미래를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비교했을 때 중국 기업은 왜 로봇택시 상용화에서 앞장설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소제목: 자율주행의 챗 GPT 타임이 다가온 가운데 바이두가 먼저 시험지를 제출했다. 사실 중국의 자율주행을 깊이 들여다보면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중국 인터넷 산업은 아직 모바일 단말의 부상에 대한 열광에 빠져 있었다. 그 당시 위챗 사용자는 3억 5,500만 명까지 늘었고 텐센트는 SNS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었고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차이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를 설립해 알리바바 그룹의 전자상 거래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었다. 한편 중국 BAT종의 선배였던 바이두는 그 시기에 인공지능에 베팅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딥러닝 연구소를 설립해 딥러닝 사업을 배치했다. 같은 해 딥러닝 연구소를 기반으로 바이두의 자율주행 R&D 팀이 설립되었다. 2013년에 바이두 빅데이터 실험실과 실리콘밸리 인공지능 실험실이 설립됐고 딥러닝 연구소와 함께 초기에 바이두 AI 연구원을 설립했고 2017년에 바이두는 아폴로 계획을 출범해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방하기 시작했다. 모든 AI 기업과 마찬가지로 바이두도 찬란한 시기에서 암울한 파동기까지 경험했다. 2017년부터 18년까지 바이두는 투자자들에게 AI와 자율주행의 밝은 미래를 그리면서 시총이 1,000억 달러에 근접했다. 그 후 투자자들은 비록 바이두가 많은 투자를 했지만 여전히 상용화하려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바이두가 묘사한 L4 자율주행의 출시가 지연되면서 결국 주가는 계속 하락해서 반토막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리앤홍 사장의 안목이 확실히 일가견이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2013년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시대의 흐름은 인터넷에서 AI로 바뀌었고 바이두의 투자는 2024년부터 현금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15일 바이두 아폴로는 6세대 자율주행 모델을 정식으로 공개함과 동시에 관련 데이터를 발표했다. 2024년 1분기까지 로버콰이파오는 누적 서비스 횟수가 600만 회 이상에 달했고 동시에 매일 24시간의 전천후 운영을 실현했다. 그 후 우한시의 무인 택시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한 대당 1일 최대 주문량이 20건 이상에 달했고 베이징, 장사, 종칭,深圳, 상하이 등 도시에서 시범 운영을 개시하여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기술과 데이터 면에서 바이두 아폴로는 지금까지 누적 4,600개 이상의 자율주행 패밀리 특허, 고급 자율주행 패밀리 특허수, 특허 가치 등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L4 자율주행 운전 테스트 마일리지는 누적 5천만 킬로미터를 초과했다. 우선적인 상업화와 기술 우위를 통해 바이두는 국내에서 전국 범위에서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됐고 주문량과 서비스 범위는 빠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비교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다. 2019년 오픈AI가 출시한 챗GPT는 생성형 AI 시장을 폭발시키면서 인공지능의 물결이 시작됐다. 한편 오늘날의 바이두는 장기간 축적한 기술과 데이터 우위로 러브콰이파워의 신속한 상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자율주행도 자율주행의 챗GPT 타임을 맞이하게 됐다. 두 번째 소제목, 러브콰이파워는 바이두의 미래를 지탱할 수 있을까? 지금 바이두와 러브콰이파워 앞에 1조 위안급의 경주로가 놓여져 있다. 중국 태평양 증권의 전망에 따르면 중국 로보택시의 시장 규모는 2025년과 2030년에 각각 1.18조 위안, 2.93조 위안을 돌파해 자율주행 분야에서 시장 공간이 가장 큰 세부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두 그룹 부사장 겸 자율주행 사업그룹 사장인 왕윤펑은 러브콰이파워의 현재 목표는 1억 킬로미터의 테스트 및 운영 주행거리에 달성한 후 1억 위안의 매출액, 1억 위안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즉 현재 러브콰이파워의 목표 금액은 중국 전체 로보택시 시장의 10,00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토록 방대한 시장 공백이 있는 만큼 이 분야에 진입하려는 플레이어가 하나뿐이 아닐 것도 당연하다. 테슬라, 구글 산하의 웨이모, 디디, 화웨이의 ADS를 예로 들자면 이들은 로보택시 분야의 4대 세력인 전기차 업체, AI 빅테크, 전통 온라인 차량 호출 플랫폼,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표한다. 이런 분류 관점에서 보면 바이두는 구글과 유사하게 비교적 강한 AI 기술 배경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바이두의 초기 계획에 따르면 바이두 아폴로의 상업화 경로에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동차 업체에 아폴로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둘째는 바이두가 자동차를 생산해서 자율주행에서의 혁신을 end-to-end, 단대단으로 통합하는 것, 셋째는 무인 차량을 공유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바이두는 이 3가지 업태 속에서의 균형을 찾은 것 같다. 즉 바이두는 짱링 전기차와 협력해 자동차를 만들고 바이두의 자율주행과 지도 분야에서의 우위를 심층 통합했으며 최종적으로 택시라는 공유 형태로 구체화시켜서 이 3가지 업태 속에서 어떤 균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바이두의 자율주행 사업부 책임자인 전주의 소개에 따르면 2023년 초 러브콰이파워의 운영 규모는 비교적 작았는데 당시 모든 차량이 매일 적자 상태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그 후 시공간 커버리지와 운영 효율성의 대폭 향상, 게다가 6세대 차량 모델의 비용 절감이 더해지면서 러브콰이파워의 매출액은 9배 증가했고 적자는 절반으로 줄었다. 현재 러브콰이파워는 이미 손익 분기점에 매우 근접해 있다. 재무 데이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1분기 러브콰이파워의 주문 건수는 약 82.6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늘었다. 리앤홍 사장도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러브콰이파워는 2024년 말까지 우한시에서 손익 분기점을 넘기고 2025년에 수익 구간으로 전면 진입할 것이라고 말한 적 있다. 이와 관련해 UBS, 초은국제, 중신증권 등 여러 기관들이 바이두의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했지만 동시에 그들은 비록 러브콰이파워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개념이 점차 수익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러브콰이파워가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아직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후의 수익 창출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러브콰이파워가 바이두의 미래 실적을 지탱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실현 시점과 바이두 실적에 대한 진작 효과는 아직 실제 운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세 번째 소제목, 테슬라 연기, 웨이모 감원, 반면 중국의 로보택시는 왜 우선적으로 상업화될 수 있었는가? 자율주행이 중국 시장에서 핫한 가운데 글로벌 환경에서 자율주행 산업은 여전히 상용화 난항과 투자 철회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미국을 예로 들자면 2022년 미국의 자율주행 업체인 Argo AI는 파산을 발표했고 2023년 구글 산하의 웨이모는 80명의 감원을 했고 2024년 5월 무인 차량 유니콘인 머셔너는 구조 조정을 통해 직원의 40%를 해고했고 2024년 7월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 출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미국의 자율주행 시장은 이미 초기의 열광에서 냉정한 단계로 바뀌었다는 것을 반영했다. 그러나 칩과 컴퓨팅 파워 등 AI 인프라 공급이든 기술면의 R&D든 미국의 자율주행은 지금 중국을 앞서고 있다. 하지만 왜 중국의 자율주행이 우선적으로 상업화를 실현했는가? 여기엔 다음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포괄적인 정책 지원이 산업 발전을 촉진했다. 지난 7월 3일 중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자연자원부, 주택도시건설부, 교통운수부 등 5개 부처에서 ICV, 즉 지능형 연결 차량의 차량 도로 클라우드 통합 응용 시범 도시 명단을 발표했다. 바로 다음 날인 7월 4일 상해에서 열린 2024 세계 인공지능 포럼에서 사이커智能,百度智行, AutoX, xiaoma易行 등 관련 업체들이 상해시에서의 운영 자격을 승인받았다. 그 후 7월 8일 북경시는 자율주행차 조례를 발표해 관련 제한을 한층 더 완화시켰다.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원칙하에 보다 단순화되고 편리한 정책은 중국의 자율주행 산업으로 하여금 테스트 검증부터 상업화 시범까지의 절차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과 자본 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계의 전반적인 발전 속도를 크게 가속화시켰다. 둘째, 풍부한 응용 상황은 데이터 지원을 제공했다. 북경시를 예로 들자면 현재 중국의 자율주행이 이미 응용된 분야에는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미니버스, 셔틀버스, 배송 차량, 환경 미화 차량, 순찰차, 화물 트럭, 소매 차량 등 8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응용 상황은 다양한 환경,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베이징 모델과 알고리즘의 최적화와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기술 진보와 상업화 응용 간의 플라이휠 효과를 증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완전한 밸류체인은 규모적 기반을 제공했다. 기술 면에서 기준에 도달한 후 규모화 생산 및 제조를 통한 비용 통제도 모든 자율주행 업체가 필수적으로 겪어야 할 절차다. 중국은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제조, 위치 추적 장비 등 모든 절차에서 완전한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고 완전한 밸류체인은 기업이 비용 통제를 하기에 더 편하게 해서 생산과 운영 규모를 확장하고 상업화의 추진과 응용을 완성하도록 한다. 오늘날 중국 로보택시의 발전 여정을 살펴보면 과거의 온라인 차량 예약 산업의 부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첫 단계는 자동차를 만들고 정책 지원을 쟁취하는 것. 두 번째 단계는 보조금 확대와 시장 쟁탈. 세 번째 단계는 규모의 효과 시현 후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한 것. 그러니까 로보택시는 무에서 유까지 기술의 차이는 이미 더 이상 관건이 아니다. 상용화 성공 여부에 있어서 비기술적 요인이 앞으로 모든 자율주행 서비스 업체가 고려해야 할 핵심이다. 과도기에 발생하는 비용과 마케팅 비용 부담, 정책의 불확실성 및 소비자의 수용도는 로보택시가 궁극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에 한층의 베일을 한 겹 덮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로보택시가 돈을 벌려면 기술 외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 많다는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